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2 큐브를 들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요 이제 자석 큐브로 2를 하나 드디어 구매를 해서요. 만지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연구하고 연습 중인 이 해법, 고급 해법 중 하나인 오르테가라는 해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르테가라는 해법은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공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공식수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기존의 중급반 해법에서 응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식수를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단계 할 때는 이게 공식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뭐랄까, 약간 퍼즐 맞추는 느낌 또 들기 때문에 저는 제 취향에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와 함께 이 고급 해법 중 하나의 오르테가라는 해법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르테가라는 해법 간단하게 이렇게 요즘 설명드리면, 제 기존의 해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이죠. 이제 흰면을 다 맞출 때, 1층을 맞출 때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퍼뮤테이션 위치까지 모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층인데 2층은 이제 케이스가 총 8가지가 있었어요. 그 8가지 상황에 따라서 담아는 거 지금 7가지죠. 그래서 공식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퍼뮤테이션은 총 3가지인데 담아는 거 지금 2가지, 이렇게 틀리거나 이렇게 틀리거나.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는 뭐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급반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테가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1층에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1층을 맞출 때 이렇게 흰면 오리엔테이션 맞추면 되고 퍼뮤테이션 안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나머지 이제 2층에 오리엔테이션을 맞출 때는 기존에 썼던 중급반 해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따라서 지금 보면 엄청 막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흰색만 맞고 여기에서 상황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공식 5개만 외우시면 이걸 한 번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퍼뮤테이션이 다 맞췄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르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1단계가 왜 마지막 맨 처음에 여기 흰면을 맞출 때, 이 흰면을 맞출 때가 약간 이제 이게 물론 공식처럼 막 외우셔도 되겠지만 약간 뭐랄까 퍼즐 맞추듯이 이 케이스들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2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중급반 해법을 활용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여기서 케이스가 5개밖에 없다. 방금 전이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네요. 아니군요. 잠시만요. 저도 지금 아직 연구 중이라 이런 식으로 케이스 5개에 따라 공식을 한 번에 적용하면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외우실 공식은 중급반을 완료하셨다는 전제하에는 5개만 더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참 매력적인 해법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한 면을 맞추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1층 맞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1층에 맞추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옆면이 안 맞잖아요. 흰색은 맞추는데 옆면이 안 맞기 때문에 1층을 맞춘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한 면을 맞춘다고 합니다. 한 면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처음 기초니까 이제 흰색을 아래 놓고 흰색 면을 맞추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반드시 흰색을 바닥으로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페어가 있으면 그 페어가 된 거를 바닥으로 놓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면을 맞추는 방법인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종류도 너무 많고 그거에 따라서 모두 외우려고 접근하시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다가 이게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빈센트님 블로그에서 이제 그 공식들 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별로 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체 공식이나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 설명란에다가 빈센트님 블로그의 그 해당 그 페이지 블로그 그 URL 남겨둘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3개가 맞고요. 그 다음 하나만 이게 2층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일반 333에서 코너 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이 그래서 옆을 볼 때는 트위스트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이 위를 볼 때는 트위스트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흰색이 앞을 볼 때는 트위스트를 5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고급 해법이니까 역 트위스트 한 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1번이고요.
자, 이번에 케이스 2번인데요. 이제 3개가 맞는 상황에서 하나가 아까는 1번은 케이스 이름 위에 있었죠.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쪽을 보고 있거나 앞을 보고 있거나.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는요, 트위스트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을 때는요, 트위스트를 4번 하셔도 되는데 역 트위스트를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이스 2번이고요. 자, 그럼 케이스 3입니다. 이 케이스라는 거 전부 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케이스 3은 뭐냐면, 한 면이 2개가 이미 맞아 있을 때, 다른 나머지 2개가 둘 다 반대쪽에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맞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가 있으면 당연히 R2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R면으로 보내서 R2로 보내면 될 거고요. 이쪽에 있다 그러면 U2에서 R면으로 보낸 다음에 R2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2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R면으로 보내준 상황에서 R2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한 칸이 건너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444에서 센터 페어링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거나 얘를 일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R면을 이용하니까 얘를 일로 보내는 거죠. 즉 뭐냐, 이렇게 있든 똑같아요. 이렇게 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얘를 R2로 숨겨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를 우리가 자유롭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서 U'에서 여기다 보내주고 다시 R2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면을 올려주고 R2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쪽이다 똑같습니다. 이쪽이다 보면 얘가 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R2로 숨기고 이번엔 U로 해서 여기다 보내준 다음에 다시 R2로 하게 되면 여기서 페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R면으로 가서 R2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것, 이게 바로 케이스 3입니다. 이번엔 케이스 4인데요. 케이스 4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나, 막대기는 완성이 돼 있고 나머지 2개를 맞추는 방식인데, 하나가 오리엔테이션이 맞아요. 하나는. 근데 하나가 틀린 상황. 요런 경우예요. 요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이제 기본은 뭐냐면, 이 모양에 따라, 이 방향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정이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옆을 보고 있을 때 얘를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페어링하면 이번에는 바가 옆에서 생겨요. 그래서 옆에서 생긴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이걸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제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내가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페어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절로 돌렸을 때 이쪽에서 페어링 할 수 있느냐, 요거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돌아가더라도 바가 안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파악하셔서 여기나 이쪽 자리에서 얘를 1층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옆면에서 바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게 바로 케이스 4인데요. 이제 반대도 가능하죠. 반대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거 판단을 하실 때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네, 전부 다 이제 2층에 있는 상황인데,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항상 판단하시기 일단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가 따라 나오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놓고 내려보는 거죠. 내려봤을 때 이번에는 일로 내려면 안 내려가니까 여기서 뒤로 보내서 여기다가 숨겨주시고 뒤에서 말을 만든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제 굴려봤을 때 일로 내려면 얘가 여기서 페어링이 바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R'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서 뒤로 들어가면 여기서 바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움직임들을 그러니까 하나가 물론 이렇게 딱 맞아 안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응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옆면에서 바를 만든다, 이렇게 요 자리나 요 자리에서 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케이스 5인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바가 만들어져 있고 안 맞는 게 전부 다 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요. 둘 다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옆에서 바가 맞은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 바를 나를 보게 하시고요. 여기서 R2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옆면을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R2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U2를 하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뒤에서 바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R로 들어가시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둘 다 근데 이게 기역자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터져 있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방향이. 이거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바가 만들어진 모양 요 색깔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흰색이죠. 흰색이 앞을 보거나 뒤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뒤를 보거나 이렇게 아니면 앞을 보거나 요 두 상황 중에 하나로 쓰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만약에 앞을 보고 있다 그러면 R2 하면 뒤쪽에서 이렇게 바가 생겨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뒤쪽을 보고 있잖아요. 또 R2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앞에서 바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방금 했던 해결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기역자가 생겼다. 이제 모양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이거를 두 가지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흰색이 앞을 보거나 뒤를 보면 되니까 빠르게 좀 더 빠른 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흰색을 맞췄으면 바로 R2를 한다.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흰색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옆면에서 발을 맞춰서 내리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이번 세 번째인데 이렇게 아까는 이제 처음에가 요렇게 두 개, 이번엔 요렇게 두 개였잖아요. 이번엔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인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금 보여드린 움직임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넣고요. 넣은 다음에 얘를 갖고 와서 얘를 트위스트 3번을 하시든 해가지고 얘 코너를 하늘을 볼 때처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앞에 케이스 중에서 왜 이렇게 둘 다 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R 회전해서 뒤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뒤쪽으로. 뒤에를 넣어준 다음에 잘 보시면 얘가 R2 하게 되면 이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흰색 면이 잘 보시면 R 해서 뒤를 채워준 다음에 얘가 1로 올라올 건데 여기서 U2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R2를 하게 되면 여기서 페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선 배웠던 아주 쉬운 케이스도 넘어가니까 R면으로 올려서 R2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세 가지 움직임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외우시고 좀 숙달이 돼 있으셔야지만 조금 이 오르테가 화면 맞추기가 좀 능숙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바가 완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처럼 잘못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 중에서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얘를요, 이렇게 뒤로 보내시게 되면, 보시면 뒤로 보내시게 되면 세 개 만난 상황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넣어주셔도 됩니다만, 자,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빠르게, 얘를 갖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넣는 방법인데요. 자, 앞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바가 되고 앞쪽 자리에서 앞으로 들어간 요 케이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나 여기가 이 위에 거를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이 먼저 옆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선 이 자리, 얘는 이 자리. 그래서 뭐냐면 U 회전을 했을 때 옆면에서 바가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자리로 와서 바가 만들어지면 여기 있을 때는 U2에서 그리고 이쪽 자리 있을 때는 U 회전을 해서 바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똑같이 바가 돼 있고 앞쪽 자리 앞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옆이 아니라 위를 보는 상황이에요. 자, 위를 보는 상황인데 위를 보는 상황일 때 마찬가지로 어디 있을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 다른 자리, 얘가 만약에 다른 자리에 있다면 어디 있냐면 얘를 이쪽 자리, 윗면에서 이 자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얘를 여기로 보내주냐면 여기 있을 때는 U''로 여기 있을 때는 U2로 보내준 다음에 R을 하게 되면 바로 윗면에 바가 생겨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R면으로 올려서 R2로 넣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마지막인데요. 이 케이스의 마지막인데 바가 있고 앞쪽에 들어갔는데 앞면으로 잘못 들어간 경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뭐냐면 옆을 보고 있어요. 그럼 마치 첫 번째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옆면에 바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경우거든요.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제일 어려운 케이스긴 한데, 자, 요 자리나 이 자리 있을 때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나 이제 상관없고, 요 자리 있을 때는 좀 옆면으로 피해주고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그러니까 여기서 R'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맞죠?
그죠? R' 회전,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R'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얘를 U'로 갖고 오게 되면, 세 개의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그러니까 트위스트 한 번이면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상황에서 요걸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되셔야 돼요. 얘가 일로 오면 요 흰색이 안 맞는구나 라는 거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 바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얘를 맞춰버린 다음에 얘를 갖다가 갖고 와서 여기서 RUR'으로 넣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마지막 케이스가 좀 제일 어렵긴 한데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게 판단이 빨리 되셔야 돼요. 요게 얘가 이 흰색이 여기서 갖고 왔을 때 이게 옆면에서 바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판단이 빨리 서야지 여기서 얘는 지금 요 자리에 있을 때 얘가 갖고 오면 안 되는구나 판단이 빨리 되셔야지만, 그럼 요거는 이렇게, 참고로 이 회전면 위에 얘가 있는 경우는 요거를 여기서 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회전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때는 얘를 피해주고 갖고 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자, 바가 있어요. 똑같죠? 얘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쪽이 아니라 옆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케이스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은 좀 외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직관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볼 때 얘가 지금 요 윗자리에서 앞을 바라본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R과 U 회전으로 다 해결이 웬만한 게 됐잖아요. 근데 물론 RU 회전만으로 얘도 해결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굉장히 빠르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F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F 회전을 왜 주냐면 F를 해줌으로써 바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자, F 그 다음에 U' 하게 되면 여기서 바가 돼서 R'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모양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바가 들어가고 앞쪽인데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의 나머지 오리엔테이션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만약에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해서 얘를 이쪽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 U', R'으로 넣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 똑같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이 안 맞는 상황인데 이번 나머지 하나 오리엔테이션 맞아요. 그러니까 위를 보는 상황인 거죠. 어디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게 오른쪽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외우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위로 갖고 와요. 아까도 이 자리에서 해결을 했죠. 아까도 이제 앞을 보고 있을 때 이 자리에 해결했는데 위를 볼 때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데 여기서 이번에 R2 합니다. R2를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 개가 맞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가 틀어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 오면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연결해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된 거지만 R2를 한 다음에 여기서 U2를 하고 바로 RU', R'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조금 외우셔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딴 데 이게 뭐 이럴 때 다른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못 오른쪽 들어갔네, 위를 보내, 그럼 바로 위로 갖고 와서 R2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U2 한 다음에 RU'으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시는 게 좀 더 오히려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예요. 자, 바가 만들어져 있고 앞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못 들어간 상황인데 여기서 1번은 앞을 봤죠? 2번은 위를 봤고 세 번째는 옆에서 이렇게 봐서 옆에서 이렇게 바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있는 요렇게만 앞에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둬도 이렇게 놓으면 앞에서 했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했던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렵고 제가 보니까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여기서 지금 옆면에 바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럼 어느 자리로 보내냐면 얘를 요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요 자리.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요 자리로 보낸 다음에 얘를 R 넣게 되면 기본형이 만들어져요. 오른쪽. 그럼 여기서 RUR' 한 번 하게 되면 슉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넣게 되면 딴 자리 어딘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 자리에서 바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얘를 요 자리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흰색을 뒤로 보내게 한 다음에 여기서 R 회전에서 얘를 맞추고 나서 바로 RUR 이렇게 맞춘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이 케이스에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어쨌든 최대한 좀 케이스별로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뭐 빠진 케이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제가 정리해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앞에서 잘못 들어만 보여드렸지만 요거 정반대로 뒤로 가면은 정확히 다 대칭이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모두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케이스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기억이 안 나시게 되면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냥 이 기본형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개가 하나 바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든 나머지 바를 하나를 요 뒤쪽을 맞추는 거예요. 뒤쪽을. 이 상황에서는 이 옆을 보고 있는 건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넣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서 얘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익숙해지시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렇게 만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럼 저도 회전수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잘 모르겠다, 뭐 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요 뒤쪽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라. 뒤쪽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은 좀 너무 쉽게 어렵게 나왔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얘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를.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네 그럼 역트위스트 2번 이런 식으로 맞춘다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기본으로 잡아가신 다음에 점점점 케이스별로 조금 더 빠른 길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그리고 이제 직접 이거는 자꾸 해보셔서 자신만의 좀 뭐랄까 길을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기본 길은 알려드렸으니까 자꾸 해보시면서 응용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만의 또 새로운 방식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한 면을 맞췄으면요, 두 번째 다른 한 면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한 면을 맞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중급반 7가지 케이스로 다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을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2개 맞고 2개가 왼쪽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F, 그 다음에 RU, R', U',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상황이죠. 왼쪽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게 안 맞고 위아래로 보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F 트위스트 2번입니다. RU, R', U', RU, R', U', 그 다음에 다시 F' 하게 되면 맞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방금 전에서는 또 요렇게 안 맞고 얘가 여기 뭐야, 이 왼쪽을 봤잖아요. 이번에 전부 다 위를 보는, 위아래를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 요때는 공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알려드릴게요. 기억하기 쉬운 건 F, 그 다음 트위스트 RU, R', U''을 3번, R' 2번, 3번 한 다음에 F'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핑거링이 좀 어려워서는 이걸 씁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 U2, R', U', 여기 트위스트 RU, R', U', 그 다음에 R, U', R'. 이게 이제 핑거링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묶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형 중에 하나죠. 가장 기본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2개가 맞고, 맨 처음은 옆을 봤죠? 이번엔 위아래로 보는 상황입니다. 트위스트 슬래지 뭐예요? RU, R', U', R', F, R, F'.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황은요, 이제 사실 333에서 가장 기본형인 상황이죠. 이렇게 아래, 오른쪽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역 슬래지 역 트위스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F, R', F', R, 역 트위스트 U, R, U', R'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랑 7번째도 역시나 묶어서 외우시면 되죠. 하나가 맞고 3개가 틀린 건데요. 자, 11시가 맞았을 때 7시가 아래를 볼 때는 요 공식을 쓰시면 되죠. R', U', R, U', R', U2, 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11시가 맞는데 7시가 아래를 안 보네요. 이때는 요 상황에서 공식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R, U, R', U, R, U2, 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면이 모두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옆에 옆면을 맞춘다 해서 XLL이라고 합니다. XLL이라고 하는데, 자, 총 5개 케이스밖에 없어요. 5개 케이스고, 그 중에 2개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한 층이 다 맞고, 한 층만,
한 층만 이렇게 옆면이 두 개가 틀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맞바뀐 거. 우리가 흔히 이제 J펌이나 T펌 쓰시면 돼요. 아는 거. 그래서 T펌을 쓰셔도 되고 J펌을 쓰셔도 되고 저는 J펌을 씁니다만 그래서 J펌 공식 RU, R', F', 그다음에 트위스트 RU, R', U', R', F, R2, U', R', U'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큐브이기 때문에 이게 J펌이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쓰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이 큐브 전용 공식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되게 쉬워요. RU2 R', U', RU2 R' 반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슬랬지만 F, R', F', R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엑셀 상황인데요. 이제 똑같이 한 층은 다 맞고 다른 한 층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는 V폼을 써요. V폼이 제일 쉬워요. 저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V폼 먼저 알려드리면 F, R, U', R', U', 그 다음에 R, U, R', F', 그 다음에 트위스트 F, 그 다음에 역슬렛 뭐예요? R, U, R', U', R', F, R, F'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용 공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핑거링이 어려서 저는 이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익숙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R, U', R', U', F2 그 다음에 중간에 U'이 들어가고요. 거꾸로 R, U, R', U 그 다음에 다시 F2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더 편한 걸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중에 첫 번째인데요. 뭐냐면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층이 다 바뀌는 경우는 여기 앞에 두 개, 아래 두 개, 이렇게가 서로 맞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냐, 방금 J펌 J펌이 두 개인 상황인 거죠. J펌이 두 개인 상황인 건데,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 모양을 적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거든요. 지금 이거랑 방금 전게 똑같은 상황에 이거랑 방금 전게 똑같은 상황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색이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옆면에 바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옆면에 바가 두 개인 경우예요. 이렇게 옆면에 바가 두 개인 경우는 뒤에서 두 개를 맞춰주세요. 뒤에서 바 두 개를 맞추고 나서 지금 알려드리는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R2, U', R2, U2, F2, U',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층이 바뀌는 건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뭐냐면 앞에 한 층은 위에 쪽이 앞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대각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 판단이 절대로 봐서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뭘로 판단하느냐 똑같아요. 옆줄에 바가 몇 개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돌리다 보면요. 이렇게 바가 한 개만 있는 경우예요. 보이시면 바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딱 하나만 있어요. 요 경우에 사용하시는 공식이고 바를 어디다 놓고 하는 거냐면 위에 뒤 여기 요 자리에 있을 때 공식을 요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예시 솔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말인지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바가 위에 뒤에 있을 때 방금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공식은 R', R'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R, U', R 이렇게 되는 공식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번에는 위도 대각선, 아래도 대각선으로 틀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뭔 상황인지 알 것 같지만 이게 막 섞여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거를 일일이 돌려가면서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옆면에 바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보세요. 다 틀리죠? 다 틀리죠? 다 틀리죠? 다 틀리죠? 보이시죠? 옆면에 바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둘 다 대각선이구나. 그럼 아무 데서나 공식을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안 맞은 상황에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R2, F2, R2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기에 공식이 5개를 하게 되면 바로 XLL 5개 공식이 완료가 된 거고 오르테가의 모든 공식을 배우시게 된 겁니다.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예시 솔빙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예시들도 좀 여러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실 때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기본 처음에는 이렇게 특히 컬러 뉴트럴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흰색을 먼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순서는 뭐냐면, 먼저 발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이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발을 만드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바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발을 만들고 나서 남은 조각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맞추면 뒤에서 바가 만들어서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먼저 하늘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세 개를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서 이렇게 지금 뭐 앞에서 케이스는 충분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면을 맞추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다른 한 면인데 요거는 요 상황에서 RUR', UR',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예시 설명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너무 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옆면에 여기까지 됐을 때 마지막 XLL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자, 옆면에 바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옆면에 바가 하나 또 있어요. 자, 바가 두 개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 두 개를 뒤에다 둔 상황에서 이렇게 R2U', R2U2, F2U2, R2 요 공식을 쓰시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이 시험에 같이 볼 텐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섞였을 때, 이제 오르테가의 이제 어쨌든 처음에 1단계 한 면 맞추기 할 때는 바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흰색을 갖다 반드시 돌려서 바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섞이고 나면은, 진짜 거의 그 100번 중에 99번은 반드시 바가 생겨요, 어딘가는. 예를 들어서 주황색 바도 생기고 초록색 바도 생기고 빨간색 바도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미리 보기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보기 보시는데 여기 빨간색 바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얘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더 쉽냐를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 좀 해결이 좀 한 번에 좀 어렵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고, 저 주황색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이랑 다른 게, 자, 빨간색은 하나는 위인데 얘가 앞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 만나져요. 여기서 이게 안 만나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황색을 봤더니 주황색은 똑같아요.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은 앞을 보고 있으니 주황색 옆을 보고 있잖아요. 이건 되게 쉬운 상황인 게 이렇게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바가 있는 거를 보고 바 있는 것들 중에서 한 면 맞추기가 쉬운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럼 주황색으로 판단하면 주황색을 바닥에 놓는다. 그럼 바로 발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바로 해결을 할 거예요. 저 같으면 해결하고 나면 이제 윗면이 남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급반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완성하시고 나면 그 다음 이거 또 이렇게 자꾸 색깔이 겹치네요.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뭐냐면 옆면에 바가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옆면에 바가 두 개인 경우는 뒤에다 놓으시고 자꾸 똑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다른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또 상황을 만들어 왔어요. 자, 봤는데 지금 현재 돌려보시면 바가 두 개가 있네요. 주황색도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도 바가 있어요. 그럼 주황색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두고 나면 이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이거 할 수는 있죠. 얘를 갖다가 여기 넣어놓고 넣은 다음에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넣는 방법도 있는데 좀 회전수가 길어요. 그러면 이 초록색을 보니까 초록색은 엄청 쉬운 상황이네요. 보니까 바가 있는데 바로 U'에서 R'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초록색을 바닥으로 놓고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1층에 한 면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윗면이 뭐예요? 파란색인 상황인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급반 공식으로 해결을 하시고 나면 자, 그 다음 이제 또 바 두 개인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 두 개인 상황인데 그럼 바 두 개, 얘 바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딴 데 있잖아요. 딴 데 있다고 하더라도 바를 같은 방향에 두시고 뒤에 놓고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R2U', R2U2, F2U', R2 공식을 해결하고 나시면 이제 다 맞았죠. 마지막에 회전만 해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봤더니 바가 또 여러 개가 있네요. 여기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봤는데 주황색을 보면 상황이 여기서 U2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주황색도 괜찮고요. 파란색을 보면 파란색은 좀 깔끔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하려면 주황색이 훨씬 낫겠죠. 자,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도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회전수가 제일 짧은 게 주황색이잖아요. 그럼 주황색을 주황색과 노란색이 똑같네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색깔을. 그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노란색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R로 해서 U를 하게 되면 뒤에서 우리가 페어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아래니까 노랑의 반대인 흰색이 윗면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급반 공식을 쓰시게 되면 또 요 상황이 나왔네요. R2U', R2U2, F2, U2, R2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도 보면 바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바가 여러 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흰색을 보면 흰색 되게 쉬운 상황이네요. 지금 흰색이 지금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흰색이 위를 보고 하나 위로 하나 옆을 보는 상황이니까 얘를 여기로 갖고 오면은 마침 얘를 내렸을 때 이렇게 바로 페어링이 되는 상황이니까 익숙하게 흰색으로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맞추고, 그럼 노란색이 나오겠죠? 노란색 맞추고 나면은, 자, 요거 또 요런 경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하다 보면 이게 노란색이 다 먹고 아래가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빨리 큐브를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죠. J폼 상황이거나 V폼 상황이거나, 지금처럼 J폼, V폼도 어떻게 판단이 되시면 빠르게 슉 돌렸을 때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V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얘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일단 V폼을 적용하는 거예요. V폼을 적용하신 다음에 색깔에 맞춰서 마지막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큐브가 꼭 항상 1층 했으면 3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쭉 하다 보면 얘가 완성되고 아래가 틀릴 때가 있어요.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막 손스크로 막 섞다 보니 뭐야, 이런 상황 완전히 개꿀인 상황이네요.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역트윗으로 바로 맞추면 되겠죠. 그럼 초록색이니까 이제 초록색을 윗면으로 맞추시게 되면은 드디어 좀 반가운 상황이 나왔네요. 잘 보시면 빠르게 휙 봤더니 바가 옆면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바가 하나밖에 없는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바를 뒤에 두시면 돼요. 이때는 큐브를 돌리셔도 되는데 그냥 얘 U면을 돌려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시면 되죠. R', U, R',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R, U', R. 그러면 이제 다 맞는 상황이 되고 마지막에 U 회전을 통해서 마지막 큐브를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로 맞추면 너무 쉬운 상황이 나왔네요. 또 다른 거 연습이니까. 이건 보여드릴까요? 지금 상황은 사실 이렇게 흰면으로 바로 맞추면 되죠. 이게 제일 쉬운 상황이긴 한데, 마치 주황색을 바로 보실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이 주황색이, 이제, 요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런 경우 생각보다 안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는 저는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얘를 하나 맞춰버려요. 근데 맞추는데, 우리가, 앞슬롯이 비어있으면 되게 익숙한 상황인데 뒤에가 있으면 큐브를 돌려서 물론 얘를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큐브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귀찮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려요. 맞춘 다음에 D' 회전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빈 슬롯이 앞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R', R'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응용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맞추고 났죠? 그럼 빠르게 봤을 때 바가 두 개가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여기서 U2 회전하게 되면 바가 뒤에 두 개가 보였죠? 그럼 R2U', R2U2, F2, 그 다음 U', R2 하시게 되면 또 완성이 됐고 마지막에 U 회전을 통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바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바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밖에 없고 상황을 보니까 제일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나왔네요.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제 잘못 들어간 게 오른쪽을 보고 있고 이렇게 바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뒤로 보낸다고 그랬죠. 뒤로 보내서 맞춰버리고 RUR'으로 맞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외워서 해요, 이 상황을. 그래서 마지막 하시고 나면 바가 또 이제 하나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큐브를 돌리셔도 되고 바가 두 개였네요. 저희도 틀릴 뻔했네요. 이렇게 바가 두 개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바 두 개를 뒤쪽으로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R2U', R2U2, F2, U2, R2 하시고 맞추면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 상황,
하나도 이렇게 안 맞는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돌려서 막대기를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럼 바로 R2, F2, R2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맞게 돼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유회전으로 마지막에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큐브의 고급 해법 중 하나인 오르테가라는 해법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식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3단계인 엑셀을 5개만, 5개도 사실 아니죠. 왜냐면 2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3개만 추가로 외우게 되면 엑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 1단계를 맞추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1단계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상황들이 하다 보니까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케이스별로 좀 묶어서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큐브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해볼만 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큐브로 한번 오르테가 해법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